문재인 대통령이 빚을 발하기 시작한 게 당대표에 있으면서도 계속 흔들렸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2015년 12월에 안철수 의원과 탈당을 하면서 쪼개지죠. 당이 이제 흔들릴 때 그때 그 카운터 어택을 뭐로 하냐면 신진 인사 영입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미 그 지난해 7월, 8월서부터 물밑으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게 드러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분하고 이제 이렇게 그 싱크를 그 한 90%가 넘는 게 조응천 비서관도 조응천 비서관, 의원도 그다음에 그렇고. 표창원 둘 다 보수 인사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그런 분을 보수적이어도 정의롭게 살고 상식적으로 산 사람들은 영입을 한다. 네. 이게 성공하면서 그때 확 두각이 나타난 거거든. 이번에 행보가 보면 인사 행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조용히 그 얘기를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예. 국가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가는 걸 보면서 내가 대선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무한 책임감을 정말로 느꼈다라는 해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 표창원 의원 영입 같은 경우도 표창원 의원이 이번에 털어놓은 얘기가 그거죠. 영입되기 1년 전에 당신 2015년 1월경에 표창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냥 수익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장에 어느 날 갑자기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리고 그 행사장에서 견학 코스를 자기도 같이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막 쏘고 갔대요. 그러고서 1년 뒤에 영입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표창원 의원이 이미 마음에 빚이 진 거예요. 상당히 유력 정치인, 대통령까지 출마했던 분, 국민의 49%가 지지했던 분이 갑자기 자기 그냥 정말 돈벌이하는 행사에 와가지고 악수해주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 끌어주고 간 거예요.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여름쯤에 SNS 활동하다 하도 이제 그 또 안티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SNS도 접고 정치적 발언을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출연 제안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더 전인 2015년 1월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어떤 상태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지만 보궐선거라는 것이 생기는 바람에 인수위가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셨고 그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예. 사실 인수위 거치면서 그때 내부적으로는 농공행상하고 밖에서는 야당에서는 어떻게 공격할지 공격 포인트 잡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거 없이 딱 준비된 상태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열일을 시작하신 거죠. 예.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저희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2013년으로 돌아가면 인수위 끝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강조했던 게 4대약 척결이에요. 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다음에 불량식품, 근절. 이게 네 가지 4대약을 척결한다 그래서 불량식품 때문에 우리가 당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의원님? 불량식품 신고하면 무조건 다 걸려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음식점 없거든요. 음식 좀 하십니까? 청담동 벙커. 아, 네. 예. 아, 그렇군요. 어쨌든 잘 해결하시고요. 근데 그 4대약,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4대약 척결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저걸 지금, 아니, 물론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이제 학교 앞에 불량식품 애들 사먹고, 뭐 문방구에 뭐 이상한 거 팔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얘기할 만큼 저렇게 심각한 한국 사회 현안인가라고. 토론할 때 4대하고 3개 하고 있다 느닷없이 네 번째 머뭇거리다가 불량식품을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그거하고 비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더 큰 박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일 5.18입니다. 그렇죠. 내일 10시에 이제 기념식이 있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5.18 기념식에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다 같이 제창할 때 저는 광주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5.18을 계기로 해서 학생운동을 하든 사회운동을 하든 시민운동을 하든 또 그 밖에 우리 사회 개혁 이슈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가슴이 뭉클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펴는 것도 국민들한테 후한 점수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신이 주장했던 본인이 주장했던 그 잘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네. 허언이 아니었음이 맞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영일 평론가님, 그 국정교과서 폐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무리한 행진곡 제창 2호 세월호 사건 재조사, 네 4호 뭐 이런 등등 네. 그 참사 재조사 이런 게
통합의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뭐냐라고 하면서 일각에서 네. 0.1%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그거는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고 공격할 거예요. 예.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 다수가 거기에 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적폐청산 이 통합한다더니 왜 적폐청산 이게 칼 잘못 휘두르면 사람들 다치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김수남 검찰총장의 퇴임사가 액면가로 듣기에는 멋진 얘기 미사유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고사성어에서 끌어왔는데 자 인자함이 넘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의로움이 너무 넘치면 잔인해진다. 예. 이 얘기는 앞에 전이 있어요.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가 대통합, 대연정 얘기하니까 분노가 빠졌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후보가 해요. 예. 그러니까 분노가 지나치면 피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청산이라는 게 잘못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이 대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결사반대하는 저항 세력이 좀 범인이에요. 지금 이 적폐청산을 정의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정경유착으로 대표가 되지만 시장 적폐가 있습니다. 자본 적폐도 있고 노동 적폐도 있을 수 있어요. 관행적으로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민폐를 준다면 적폐죠. 또한 언론 적폐 있습니다. 언론이 이제 여론을 호도했던 예. 공공 적폐 있습니다. 이게 관료 적폐인데 다 피아가 붙어요. 해수부 피아, 해피아, 철도 마피아, 철피아, 금융 마피아, 이 모피아 다 있잖아요. 관피야. 관피아들이죠. 예. 묶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정치 적폐가 있어요. 예. 전 국회의원 다수와 원전 예, 마피아도 있어요. 원전 마피아도 있어요. 원피아. 핵피아라 그러죠. 원피아. 원피아라고도 하고. 근데 정치 마피아들은 이게 미국은 로비스트가 양성화돼 있는데 네. 국회의원이 이제 대관 업무라는 이름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 거죠. 이거 묶으면 적폐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들이 만만치가 않겠죠. 사실은 참여정부도 한번 실패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검찰 개혁이에요. 이번에 오늘 이제 감찰 지시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풀릴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예. 저항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못했지만 그 시행착오를 딛고 문재인 대통령은 왠지 할 수 있을 것 예. 같다. 뭐 이렇게 양 생각을 변호사님. 해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일정도 비교하면 아주 재밌어요. 뭐 박 전 대통령과 예. 비교를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비교를 누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아니라 3일 내지는 3시간 하고 4년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일에 있어서의 범위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 3일을 한 3년치 일을 네, 다 해버린 다 해버렸. 근데 아니 한편으로 그럼 우리 지금 저거 그 그래프 만든 PD하고 제작진이 당황하게 네.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과 오바마 대통령 일주일을 비교해 주세요. 그것도 그렇고요. 4년을 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해왔던 얘기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속도가 날 수 있었던 거에 비결 중에 하나는 그동안 묵혀왔던 숙제들을 박 전 대통령이 워낙 너무 많이 많아요.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9년 동안. 9년 동안. 예. 9년 동안도 그렇고 앞으로 지난 4년만 해도 당장 뭐 어무지 씨 일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기간제 교사본에 대한 순직 인정 문제 3년이 넘은 숙제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임을 위한 재창고 같은 것들도 지금 9년 된 이미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인정했던 걸 9년 내내 묵혀왔던 예.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미세먼지 공약 같은 경우도 대선 기간 내내 후보들조차도 가장 목 아파했던 거예요. 그랬었죠. 국정교과서 기자분들 있잖아요. 현장에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예. 국정교과서 전 국민이 다 반대하고 실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학교 하나도 없는데도 대통령이 독단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쌓여있는 숙제들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 빨리 속도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대 일주일이 비교가 아니라 그래픽 만드신 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3년제? 지난 4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망쳐놓은 거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바꾸는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관들하고 네. 회의한 양과 지난 일주일 동안 회의한 네, 양을 네. 비교하면 딱 맞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 그대로 놔두셨다가 예.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또 쓰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내일 5.18이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통령이 참석한 이 기념식에서 재창을 다 하고 뭐 10,000명이 재창한다고 지금 오늘 기사 나왔는데 네. 역대급이다. 그런데 그것도 감동적이고 뭉클한 장면이지만 다음 주 화요일 5월 23일 네, 이게 좋습니다.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예요. 예. 그럼 봉하마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굉장히 짠할 거잖아요. 꼭 친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짠할 건데 왜냐하면은 이게 두 분은 친구였고 참여정부에 같이 일을 했고 예. 모셨고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 비운의 대통령을 이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추도하러. 근데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는 날이에요. 첫 재판. 첫 재판. 예. 안 나올 수가 없죠. 준비기일 지났고 이건 첫 예. 공판이니까. 그 23일 하루에 바로 이전 정권과 이제 새 정권이 극렬하게 대비되는 하루고 국민이 이걸 명과함을 보면서 하루 종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박근혜는 왜 저기 지금 나가서 무슨 죄로 지금 재판을 다투고 있는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봉화에서 어떤 심경일까? 이 정말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장면을 다음 주 화요일에 보게 될 거라
아까 저 그래프는 또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 정조 대왕이 네. 왕위에 등극하는 첫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렇죠. 봉화마을에 딱 가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였습니다. 의원과 탈당을 하면서 쪼개지죠. 당이 이제 흔들릴 때 그때 그 카운터 어택을 뭐로 하냐면 신진 인사 영입을 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미 그 지난해 7월, 8월서부터 물밑으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게 드러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분하고 이제 이렇게 그 싱크를 그 한 90%가 넘는 게 조응천 비서관도 조응천 비서관, 의원도 그다음에 그렇고. 표창원 둘 다 보수 인사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그런 분을 보수적이어도 정의롭게 살고 상식적으로 산 사람들은 영입을 한다. 네. 이게 성공하면서 그때 확 문재인 대통령이 빚을 발하기 시작한 게 당대표에 있으면서도 계속 흔들렸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2015년 12월에 안철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더 전일 2015년 1월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 비정상적인 어떤 상태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지만 보궐선거라는 것이 생기는 바람에 인수위가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셨고 그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예. 사실 인수위 거치면서 그때 내부적으로는 농공행상하고 밖에서는 야당에서는 어떻게 공격할지 공격 포인트 잡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거 없이 딱 준비된 상태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열일을 시작하신 거죠. 예.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 도 없이. 그리고 그 행사장에서 견학 코스를 자기도 같이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막 쏘고 갔대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영입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표창원 의원이 이미 마음에 빚이 진 거예요. 상당히 유력 정치인, 대통령까지 출마했던 분, 국민의 49%가 지지했던 분이 갑자기 자기 그냥 정말 돈벌이하는 행사에 와가지고 악수해주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 끌어주고 간 거예요.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여름쯤에 SNS 활동하다 하도 이제 그 또 안티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SNS도 접고 정치적 발언을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출연 제안하니까 두각이 나타난 거거든. 이번에 행보가 보면 인사 행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조용히 그 얘기를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예. 국가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가는 걸 보면서 내가 대선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무한 책임감을 정말로 느꼈다라는 해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 표창원 의원 영입 같은 경우도 표창원 의원이 이번에 털어놓은 얘기가 그거죠. 영입되기 1년 전에 당신 2015년 1월경에 표창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냥 수익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장에 어느 날 갑자기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